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청년들 180일, 그죠? 180일 일하고 쉬면서 실업급여 받고 또 180일 일하고 또 쉬면서 실업급여 받고 이런 취업 단타족 또는 메뚜기 취업족 이게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실제로 드렸습니다. 실제로 취업급여가 늘어나는 거 보면 아마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업급여가 말입니다. 작년에 보면 실업급여가 전년 대비해서 25.4% 늘었어요. 25.4%.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죠. 8조 9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취업 단타족 내지는 메뚜기 취업족이 점점 증가한다. 이 말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실업급여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액수만 늘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누적 실업급여자 직업수도 급여 직업자 수도 엄청 늘었습니다. 144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전년에 131만 5천 명에 비해서 9.8%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다치를 갱신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작년 10월부터 바뀐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바뀐 게.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면요. 작년 10월부터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뀐 게요.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도 늘렸고요. 금액은 높였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늘어나고 또 단기 근로자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수는 급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가 이제 알바인데 알바생들이 이 실업급여 제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또한 수급 대상 기준 이걸 바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데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 이게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전 24개월이에요. 18개월에 24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80일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단기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수급액도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였거든요. 이게 60%로 올렸습니다. 수급기간도 90일에서 240일이었습니다. 이게 120일에서 24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났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금액도 늘어나고 수도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래요? 꼼수 내지는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요. 더 큰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일해야 됩니다. 그죠? 6개월 180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안 돼.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돼요. 비자발적. 쉽게 말하면 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고가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고가 되면요. 거주지인지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나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 잘렸다. 하고 퇴사 신고를 하고요. 이거를 워크넷이라고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직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한 단계 더 나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
그죠? 이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고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고시켜 달라. 6개월이 지나면 태만한 거죠. 태만. 태업도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해고시켜 줄 때까지.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 그죠? 태업을 하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장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 그 항목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말을 써달라. 다시 말해서 해고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뭐 9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다가 지금 12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죠. 이렇게 확대됐으니까 그 사이 있잖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이에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업급여가 안 나가요. 문제는 이 구직활동이 문제예요. 구직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워크넷에다가 나 구직하겠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급하잖아요. 중소기업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뽑아. 예. 면접도 보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류 면접 합격됐다고 오라고 면접 오라고 하면 면접 안 나타나고 면접을 보고 났는데도 그죠? 내일부터 출근해라 이러면 뭐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 나타난다는 노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직 활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구직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청년 실업률이 얼마예요. 잠재 실업률까지 다 합치면 5명 중에 1명이 논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죽어도 안 가겠다. 대기업 가겠다. 공무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메뚜기 취업족, 단타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을 또 2번 울리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물어보면 1년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겁니다. 진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퍼주기식 폐해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건면과 성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면과 성실이 지금 다 어디로 도망가게 생겼어요. 퍼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래 되고 나니까요. 이제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갈지 좀 답답할 뿐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